우리는 우리 반려견에게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요? 제 주변에도 평일에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하다.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산책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해서 진짜 미안하다. 매일 고기 넣고 야채 넣고 맛있는 화식 해주고 싶은데 돈과 체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미안한 마음을 덜어보려고 어떻게 해주고 계신가요? 피곤하고 귀찮아서 산책 못 간 미안한 마음을 간식 하나로 때우고 계실 거예요. 피곤한데 가장 빠르고 편한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아파지면 그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미안한 마음 때문에 무심코 했던 나쁜 보상은 멈추고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려견에게 완벽하게 해주지 못하는 게 내가 유독 부족해서가 아니라 요즘 현실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 매일 출근 전쟁을 치르는 분도 있고 가족들을 위해 하루 종일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도 있고 출산과 육아로 몇 년은 나 자신조차 돌볼 여유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 반려견들에게 잠시 소홀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려견을 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인스타 보다가 경치 좋고 강아지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산책 코스를 저장해 놓고 정성 가득한 화식 레시피도 잔뜩 저장해 두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할 수 없는 걸 너무 잘 알면서 그래도 해줘야 하는데 라는 마음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못 해준다는 죄책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도 산책 못 갔네, 또 야근이라 아이 혼자 있었네 하는 이렇게 작은 실패 하나하나가 마치 나는 나쁜 보호자다라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 죄책감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지금 반려동물 2마리 중 1마리는 이미 과체중이거나 비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아이들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안해서 간식 하나 더 줬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이 몸 안에서는 비만과 대사질환 쪽으로 조용히 기울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래도 산책은 나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산책조차 설문을 보면 하루에 한 번, 약 50분, 2km 정도가 평균인데 이 시간이 대부분 천천히 걷고 서 있고 냄새 맡는 데 쓰이기 때문에 비만이 있거나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에게는 운동이라기보다는 밖에서 함께 바람 쐬고 오는 외출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산책을 나갔냐 못 나갔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산책을 나갔다고 해도 우리 아이 몸 안에서는 여전히 운동과 대사 관리가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채 부족함이 조금씩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쌓여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면 바빠서 산책을 못 시켜준 날 멈춰있는 우리 아이의 대사를 깨우기 위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이 필요해집니다. 반려동물 관리사로서 제가 추천하는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들어보시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림프 마사지입니다. 산책을 못해서 몸이 굳어 있을 때는 보호자님이 직접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림프절 주변을 5분에서 10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혈액이랑 림프 순환을 도와서 뭉친 느낌을 풀어주고 붓기와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화식 만들어주기입니다. 건사료 대신에 수분 함량이 높은 화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화랑 흡수율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을 늘려서 노폐물 배출과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식단 관리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실내 피트니스인데요. 단순히 장난감 던지기가 아니라 짐볼 위에서 균형을 잡게 하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코어 근육을 쓰게 하는 운동입니다. 집안에서 에너지를 태울 수 있고 근육과 균형 감각을 함께 잡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어떠세요? 다 너무 좋죠? 근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매일 해주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점이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나부터 좀 누가 마사지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죠? 자연식으로 밥 좀 차려줬으면 좋겠고, 밥 먹고 소화가 좀 되면은 집에서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PT쌤이 자세 좀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산책을 나갈까 싶지 않으세요? 만약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솔직히 이거 다 매일 해줄 자신은 없다라고 느끼셨다면 이어서 나올 이야기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남들보다 더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먼저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보호자님들이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차선책이자 최선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 시간과 체력을 아껴주면서도 아이 몸에 필요한 대사 영양소를 꾸준히 급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영양제입니다.
간식을 주는 것보다 몸에 도움되는 영양제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눈물, 피부, 피모, 신장 이런 포인트 영양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챙기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관절, 눈, 유산균, 오메가3, 혈행, 심장 이거 하나하나 다 따로 사 먹이면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은 그냥 훌쩍 우습게 깨집니다.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면은 형태도 다 다르고 급여 방식도 다 다르다 보니까 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일이에요, 이건. 그래서 많은 보호자님들이 주기도 편하면서 아이들도 잘 먹는 간식형 영양제, 트릿이나 추어볼 형태를 많이 주십니다. 잘 받아 먹으니까 뿌듯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트릿이나 추어블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전분, 탄수화물 같은 게 들어가고 기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치즈나 육분 같은 지방이 들어갑니다. 영양제라면서 살찌는 간식을 주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또 기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불특정 육류 단백질, 향미제는 피부가 예민하거나 눈물, 가려움 있는 아이들에게는 눈물이나 피부 트러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죽하고 압축하고 열을 가해서 굽는 과정에서 아미노산, 비타민 같은 민감한 성분들은 일부가 깨질 수밖에 없고 원료가 비싸다 보니까 애초에 찔끔 이따용으로만 조금만 넣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시중에 좋은 트립 제품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기호성 위주의 저가 제품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보호자님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이거 너무 힘들고 비효율적이다, 한 번에 해결되는 거 없나? 라면서 종합영양제, 올인원을 찾게 되시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생각하셨다면 이미 상위 10% 현명한 보호자님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죠. 시중에 나와 있는 올인원 제품들 대부분 어떤 형태인가요? 여전히 트릿 형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편리함은 얻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안고 가는 셈입니다. 가루가 뭉쳐서 알약이나 트릿이 되려면 혹은 가루의 양을 늘리려면 여전히 전분이나 부영제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결국 종합영양제라는 이름을 달았을 뿐 운동 부족인 우리 아이들의 대사를 깨우기에는 흡수가 더디고 불필요한 탄수화물까지 같이 먹여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또 폭넓게 구성하다 보니까 함유량이 찔끔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애한테는 도대체 뭘 줘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헬스부스터4라는 제품이에요. 심장, 에너지, 간, 항산화, 장축까지 함께 서포트하는 올인원 액상 영양제죠. 시중에 많고 많은 영양제 중에 왜 이거냐? 이유는 많지만 압축하면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헬스부스터4는 전분이랑 지방 위주로 배를 채우는 대신에 이미 몸에 쌓인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도와주는 성분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하나 더 좀 보상, 이런 게 몸을 무겁게 만드는 대신에 숨 좀 덜 차고 조금이라도 몸이 더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설계가 되었죠. 정설령 수의사님의 채널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내용이라서 대사를 깨우면서도 심장에는 부담을 덜어주는 보상을 목표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잘 쓰러지는 체력이랑 면역력을 같이 붙잡아준다는 점입니다. 운동량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이들이 예전보다 금방 지치고 더 많이 자고 사소한 감기나 장염에도 쉽게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헬스부스터4는 이런 찌꺼기를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과 지친 간, 면역을 함께 도와주는 성분을 묶어서 산책 못 나간 날에도 덜 지치고 버틸 수 있는 몸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강아지 상담소로 잘 알려진 수의사 윤쌤도 항산화제는 강아지에게 꼭 필요한 핵심 영양제 중 하나라고 콘텐츠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산책 하루 쉬었더니 애가 더 무기력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집이라면 이런 베이스를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마음을 덜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매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좋은 영양제, 좋은 운동법, 좋은 마사지 다 소용없습니다. 바쁜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헬스부스터4는 억지로 먹일 필요도 없고 알약 전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에 사료 위에 3초만 칙칙칙 뿌려주면 끝나는 구조라서 나도 이 정도는 매일 하겠다 싶은 수준까지 보호자 입장에서 현실의 장벽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기호성도 이미 충분히 높게 설계했지만 혹시나 우리 아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먹지 않는다면 100%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14일 내에 안 먹는다 하신 분들은 100% 환불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많은 보호자님들이
우리 강아지 평생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만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기도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에요. 바빠서 산책 못 나가고 그래서 살찌고 면역력 떨어지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문제예요. 나중에 아이 아프고 나서 병원비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면서 해줄 수 없는 게 없어서 진짜 미안하다라고 우는 것보다 지금 하루에 5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이 대사 스위치를 켜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실질적인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중요한 거는 내 아이를 아프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료 위에 그냥 딱 3초 헬스 부스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아이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현명한 보호자님이시라면 망설이는 시간도 아까우실 거예요. 가장 확실한 관리법 고정 댓글에 남겨뒀어요. 지금까지 반려동물 관리사 전민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